안녕하세요. 박사훈TV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흘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7월 4일 날 제가 강의를 한 12년 정도 했는데 처음으로 원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요즘 핫한 줌이라는 방식 말고 웨비나라는 방식으로 저는 웨비나를 시도해 본 것은 서로 얼굴을 보고 산만하게 또 소통하는 방식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강의 자료와 얼굴을 잠깐 인사드리면서 자료 중심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신혼부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3억으로 빚을 내서 집을 샀다라는 그런 결정.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처럼 30대의 높은 주택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 모쪼록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득의 변화, 또 생활비, 자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출산 이후에 직장이라든가 소득의 변화, 생활비의 변화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합리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짧은 내용에서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월간 수지 방식의 현금 흐름보다는 중장기 흐름의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최상을 희망하고 최악을 대비하는 호프 플랜 방식의 재무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서로가 꿈하고 서로가 꿈되는 행복한 가정경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쳤고요. 막연하게 좋은 말이 아니라 가정경제 솔루션의 원칙들이 가정마다 또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가정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꿈이 되어주고 가꿔주는. 자, 박사훈TV를 다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가정경제 박상훈이라고 약 5,900명 정도의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계신데요. 저는 투자 관련된 집중해서 관리를 할 목적으로 좀 빠르게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투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 연구소를 맡고 있고 재무상담사로 14년 동안 많은 가정을 만났는데 보험 중심, 상품 중심의 상담으로 끝났던 가정들보다 투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함께 리뷰 상담을 하는 가정들이 오래 남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험도 중요하지만 꼭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보험 하나로 끝나지 말고 상품 하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꾸준하게 저축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하자. 그런 면에서 박상훈TV는 투자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경기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해서 많이 좀 과열된 게 아니냐,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지만 최근에 2월달, 3월달에 주가 폭락하기 전에 저는 작년 2월달부터 7월달 특히 이제 상반기 정도 작년부터 주식형 펀드를 환매를 많이 권했었습니다. 적절하게 국내 주식형 펀드는 좀 환매를 해놓자, 해외 펀드들도 수익을 낸 것들은 수익분들을 환매를 해놓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주가는 2168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전 단계까지 회복은 된 그런 최근에 좀 상황 말씀드리면은 국내 펀드, 주식형 펀드들을 전액 환매를 시켜드리고 있었고요. 작년부터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가장 걸렸던 게 5년 전에 가입했던 소득공제 장기 펀드, 소장펀드라고 했었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펀드지만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긴 했었습니다만은 5년 만기 전에는 환매가 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 펀드들마저도 환매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환매를 했을까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돈이 좀 몰려야 좋은 주식을 사고 하는데 주식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액티브 펀드,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던 펀드들이 성장주나 가치주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만도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만도 못한 그런 상황들을 돼버린 상황에서 저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과감하게 환매하는 것을 고객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했던 내용처럼
앞으로 시장을 주시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키워야 저도 성공한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미래 트렌드를 열어가고 성장을 열어가는 그러한 좋은 주식과 ETF 중심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정보를 드렸었죠. 제가 공모주를 청약받는 방식보다는 이 주식을 배정을 받은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공모 결과 경쟁률이 워낙 세서 투자금 1억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금은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실제로 내가 투자금액의 절반 정도의 증거금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내가 현금을 운용할 수 있을 걸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설정액이 SK바이오팜의 공모주가 배정액이 6억 6천 정도면은 자산 대비 0.6% 정도 배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증거금 기준으로 1억 정도 7주니까 49,000원씩 34만 3천원을 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을 내가 1억이라는 증거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정받을 수 있는 주수는 34만 3천원 정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실제로 배정 비율은 0.34% 정도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산 대비 0.6% 정도 되는 펀드랑 별반 차이는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공모주 청약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공모주 펀드,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펀드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문의를 주셨던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드렸던 그 펀드는 에셋원 비트플러스 공모주 증권이라는 펀드였습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고요. 인터넷 전용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6월 말 이후에 설정액이 그대로 멈춰 있죠. 네, 공지 드렸던 대로 6월 말일자로 기준했을 때 펀드가 클로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펀드가 들어오진 않고요. 펀드 판매가 중지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7월 2일 날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 기준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의 대박 수익률보다 마음 편한 중수익으로 제가 목표 수익률을 5%에서 7% 정도로 생각하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에셋원 비트플러스라는 펀드로 채권 혼합형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권했습니다. 자, 실제로 SK바이오팜은 7월 2일 날 상장한 이후에 오늘까지 굉장히 상한가를 치면서 그림 보시면은 상한가죠. 상한가 30% 정도의 주가가 횡선을 긋고 있고 매일매일 상한가를 칠 정도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에는 장이 끝났겠지만 아까 3시 15분 기준으로 49,000원이었던 공모가액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21만 6천원 정도로 약 4일 만에 4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6월 마지막 주에 펀드를 가입했던 공모주 펀드 총 101분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6억 4,300만 원 정도 이 펀드가 모집이 됐고요. 저를 통해서 투자가 가입이 됐고요. 실제 수익률은 현재 0.96%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고 뭐 수익률이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채권의 비중이 80% 이상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주식을 운영하면서 SK바이오팜 주식을 6개월 정도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려있는, 즉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면 앞으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연수익률 5에서 7% 정도는 충분히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여러 회사들, 리츠 관련된 회사라든가 또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도 꾸준히 상장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펀드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3월에 주가가 많이 폭락할 때 그 두려움의 시기에 저는 보복 소비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시절이 오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펀드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저는 새로운 투자를 권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입했었던 펀드들을 잘 유지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제로 펀드 운영은 어땠을까요? 3월 이후로 수익률은 3개월 동안 거치식 기준으로 약 25%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펀드를 가입해드렸던 분들은 대부분 적립식 펀드고 2년 전에 2018년도에 가입해드렸었는데요.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진 않지만 평균 14.79%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장하는 미래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훈TV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편집이나 기교 없이 정보 전달에 저의 시간과 목적을 두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용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민들이 투자가 뭐가 중요해? 함께 세미나에서 만났던 주변에 계셨던 자산관리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어느 가정에게나 목표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목표와 재무 관리로 자산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가지고 저축하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나의 꿈과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가정경제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사훈TV 세 번째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